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오전 시간도 힘차게 보내셨나요?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우리에겐 반갑지만은 않은 날이죠. 몸이나 마음이 모두 힘들어서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마냥 지쳐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났고 비록 꽃샘추위가 남았지만 봄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이 계절에는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여행을 가기도 좋고 놓치기 아까운 놀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은 이 계절을 즐길 계획을 짜면서 우리도 겨울잠과 월요병에서 탈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계와 장애계 뉴스를 정리해 전해드리는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종은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네, 서울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먼지까지 동반해서 그러네요. 좀 굉장히 목도 답답하고 그러네요. 언제쯤 먼지가 우리 공기에 좀 사라질지. 네. 자, 그래요. 장애계 주요 뉴스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 뉴스로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킨 공공기관에 권고를 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 시 장애 중증 또는 경증 여부만으로 직무 적합성을 판단한 기관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에 어떤 차별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까? 네, 인권위는 장애인 입사 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과 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만으로 직무 적합성을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공공기관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채용 예정 분야의 직무에 관한 세부 기술서를 공고문에 첨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 장애계 정책 뉴스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먼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정부 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네. 공단은 이 평소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법인카드 모니터링제 실시와 수의계약 현황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청렴 활동을 추진하며 이 부패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이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행동 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합니다. 네, 최근 김영란법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공단의 이러한 솔선수범이 다른 공직사회에도 좋은 사례로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캐나다 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이 한국과 캐나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2016 리우 장애인올림픽과 2018 평창 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는데요. 이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캐나다 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가 한국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과 캐나다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이 캐나다는 동계올림픽에 강하고요. 또 그만큼 체계적인 동계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소식도 동계올림픽 소식이군요.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접근성 지침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무언가요? 네, 접근성 지침의 주요 내용은 우선 영역별 접근성 기준 부문에서는 통행로와 주차 구역, 경사로, 계단, 승강기 등 이 시설 전반에 걸친 접근성 기준을 제시했고요. 특히 객실 내 침실과 화장실, 욕실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접근성 지침을 중앙정부와 개최 도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경기단체 등에 배포해서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 준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침 내용으로만 봐서는 완벽한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침이 실제 경기장이나 해당 시설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장에게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퇴원 명령을 불행한 병원장을 경찰에 좀 고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퇴원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 입원 환자로 변경해서 약 7개월간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시 모 정신병원인데요. 이 병원장에 대해서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일단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병원에 일단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자체의 행정 처분 그리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부 정신병원들의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이 수사기관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보다 꼼꼼한 이 현장에 대한 점검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좀 안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장기 요양기관 현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21개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665개 기관에서 178억 원의 부당 청구를 적발하고 이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와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부당 청구 유형을 살펴보면요. 이 입소 시설의 경우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복지부의 장기 요양기관 현지 조사가 변화된다는 얘기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적발상 결과를 하면서 이제 복지부가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요양기관의 수법이 이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적발이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이 부당 청구 등 불법 부당 행위가 확인되는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동시에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한 올해부터는 현지 조사 대상 기관을 98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신학기를 맞이해서 장애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지원을 좀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3월은 이제 개강 날이고 그렇죠. 그리고 해서 굉장히 이런 장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요. 이공계 장애 대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장애 대학생 이 아람코라는 이름인데요. 아람코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 학생은 이 올해 1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일단 지원 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교 이공계열 신입생을 제외한 장애 대학생이며 이달 13일까지 한국장총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래요.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받게 되는군요.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네. 그래요. 자, 끝으로 장애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장애인 포럼 KDF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 문화협의회의 안중원 회장을 제2대 상임 대표로 선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 상임 대표는 이제 한국장애 포럼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중요한 화제인 만큼 이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포럼과 긴밀히 협력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이 취임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장애 포럼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 국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안 상임 대표는 지난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 문화협회 제1대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19대 회장까지 역임하고 있습니다.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좀 해오시던 분이군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시각장애계 그리고 장애계의 뉴스와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는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뭐 바뀌십니까? 아니요, 회사로 들어왔으면 점심 때쯤 해서. 아유, 바람이 뚫고 엄청나네요. 바람을 뚫고 점심을 드셨군요. 네, 엄청납니다. 오늘 메뉴는 뭡니까? 간단하게 샐러드 같은 걸 먹었습니다. 아이고, 몸 관리 좀 하시는군요. 네, 요즘 해야 될 때라. 네, 봄이니까 좀 더 건강에 유의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 신선한 채소와 함께. 예, 겨울 내내 이렇게 토실토실해졌으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내려야죠. 네. 자, 오늘은 맥켄토시라는 컴퓨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흔히 네. 우리가 아이맥, 맥미니 이런 얘기를 한 그렇죠. 맥켄토시죠. 자, 먼저 맥켄토시 컴퓨터는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맥켄토시는 애플로 아이폰으로 잘 알려진 애플에서 만든 개인용 컴퓨터의 브랜드입니다. 네. 아마 지금 세상에 개인용 컴퓨터 PC라는 것이 보급되기 시작한 첫 단추가 이제 맥켄토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맥켄토시는 또 사과 품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과 품종 중에 하나인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맥켄토시 사용자도 적고 그다음에 하지만 몇 특정 분야들, 예를 들어서 전자출판, 디자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1980년대부터 쭉 맥켄토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컴퓨터를 접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게 애플2라는 애플에서 나온 개인용 컴퓨터였습니다. 네. 그게 몇 년도인가요? 1980년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처음 맥켄토시를 만들었군요.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맥켄토시 컴퓨터로 처음 애플2 컴퓨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생겼나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맥과 같은 거는 이제 데스크탑형 모델이고, 네. 그다음에 모니터와 일체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노트북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맥켄토시라고 하고. 애플2 컴퓨터는 어떻게 생겼어요? 애플2 컴퓨터는 옛날에 나왔던 애플2 컴퓨터 모니터, 그다음에 본체 컴퓨터, 키보드, 그래서 그거는 현재 우리가 보는 컴퓨터랑 거의 같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모니터와 함께 본체가 이렇게 결합된 일체형 모델이 나온 게 아마 제 기억으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당초에 맥킨토시는 아주 소수의 그 고급 사용자들만을 위한 네. 컴퓨터였다가 다시 이제 그 저변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됐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얇은 디자인의 노트북으로 이제 또 선을 보여서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국내에는 그 윈도우 사용자층이 워낙 두껍고 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익숙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맥킨토시용은 많지 않아서 사용자층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중심으로 맥킨토시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고 또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맥킨토시를 입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 맥킨토시를 알게 네. 계실 분들을 위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 제가 입문자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제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윈도우 환경이 아니라 맥킨토시 환경으로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컴퓨터 환경을 바꿀 때 네. 어떤 그 시행착오, 어려움 또 바꿀 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아주 초보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오늘 방송은 나중에 또 예. 기회가 되면 더 고급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러니까 입문자를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맥에 관심이 있으시다, 맥을 쓰고 싶다는 분들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런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맥킨토시 컴퓨터를 위한 스크린 리더가 있나?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네네.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스크린 리더죠. 네. 그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 스크린 리더인데 맥킨토시는 그 자체 내장된 스크린 리더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스크린 리더를 설치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컴퓨터를 켜서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 스크린 리더가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점은 그 윈도우 컴퓨터들을 윈도우 기반 컴퓨터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접근성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자체에 스크린 리더가 있다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는데 최근에 이제 윈도우 뭐 8.1이나 7에선 뭐 나레이터라는 나레이터는 이제 스크린 리더의 아주 초보적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있으나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아직 일반 상용 그 스크린 리더나 오픈 소스 기반의 엔비디아 같은 스크린 리더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전적으로 나레이터만 가지고 시각장애 사용자가 특히 전맹 사용자가 윈도우 환경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맥킨토시에 내장되는 보이스오버는 완성도가 아주 높은 스크린 리더입니다. 그렇군요. 이 맥킨토시에 내장된 스크린 리더 완성도 높은,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린 리더는 보이스오버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맥킨토시 컴퓨터의 보이스오버는 아이폰의 보이스오버가 사용법이 좀 같은가,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보이스오버는 이제 그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이폰에 들어있는 스크린 리더 음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더 익숙하실 겁니다. 네. 하지만 맥킨토시에도 이제 똑같은 보이스오버 기능이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아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터를 사용해서 방향키의 기능을 조절한다든가 네. 또 빠른 탐색 모드가 있어서 켜고 껐을 때 키보드를 눌렀을 때 하는 동작의 형태가 좀 다르다든가 네. 그다음에 웹이나 이런 부분들을 탐색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네. 대신에 데스크탑 환경은 스마트폰 환경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 기능들이 굉장히 더 많고 그다음에 아이폰은 이제 제스처를 통해서만 보이스오버의 기능들이 이제 제어가 되는데 그 맥킨토시에 있는 보이스오버는 상당히 다양한 단축키들을 갖고 있습니다. 단축키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좀 다르죠. 하지만 기본 그 개념 자체는 아주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입문자로서 아까 입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컴퓨터에 대한 첫 인상, 이 맥킨토시를 처음으로 사용한 소감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꼼꼼히 저는 어차피 스크린리더를 사용해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네. 뭐 그래픽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을 할 수가 없고 네. 스크린리더가 읽어주는 정보라든가 동작하는 방식이 굉장히 꼼꼼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를 아주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음성으로 출력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 정보를 잘 들으면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참 꼼꼼한 운영체제 그리고 꼼꼼한 접근성 기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제 첫 인상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윈도우와 운영체제가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윈도우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하단 말이죠. 어떤 차이점인가요? 일단은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이 있으나 보통 정설은 윈도우가 맥킨토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당히 많이 베껴서 가져와서 네. 최신 윈도우 운영 체제를 꾸몄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럴 만큼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비슷한데요. 제가 굉장히 주목한 차이점은 언제 어디서나 응용 프로그램의 메뉴를 열게 되면 네네. 뭐라고 할까 전체 맥킨토시에 관련된 메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정이라든가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데 설정이라든가 도움말이라든가 이런 메뉴가 항상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윈도우는 그것이 제어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떨어져 있는데 네네. 이쪽은 항상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메뉴를 실행하면은 그런 시스템 전체적인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메뉴가 같이 딸려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인터페이스 상으로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헷갈렸던 것은 뭐냐면 네. 어떤 파일명에서 파일에서 엔터를 치면 네네. 우리 윈도우에서는 바로 그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문서가 열린다든가 mp3가 열린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파일명을 편집하는 화면이 뜹니다. 예, 그래서 열기 버튼을 나는 열기를 하겠다라는 커맨드 O라는 명령 키를 눌러야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점이 참 기본 아주 작은 차이지만 처음엔 좀 굉장히 다르다. 왜 안 열리지? 문서가 왜 안 열려? 이런 혼란을 좀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윈도우를 계속 쓰다가 이 맥킨토시를 쓰게 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질 만한 엔터 치면 실행돼야 되는데 왜 이게 파일명을 바꾸는 창으로 바꾸는 거지? 뭐 이런 굉장히 편집창이 열려서 왜 이러는가? 왜 이런가 계속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맥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편리한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이메일로 업무를 많이 처리하게 되는데, 사실 윈도우에 최근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라이브 메일이라는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최신 보안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좀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네. 반면에 맥킨토시에 내장되어 있는 메일 프로그램은 굉장히 훌륭하고요. 네.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메일 서비스하고도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점이 저는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들고 실질적으로 제 일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밖에 이제 저는 또 애플 기기들을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호환성이나 이런 면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클라우드에 파일을 올려놓고 작업하던 파일을 맥킨토시에서 열 수 있고 아이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고 또 기본 시스템으로 아이클라우드가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몸에 금방 와닿는 변화 어떤 장점은 메일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군요.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애플 기기를 사용하면 또 장단점이 다 또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매cin토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이 여러 있는데요. 네. 제가 느끼기에 지금 가장 불편한 점은 그 한국어 지원이 사실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타이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응을 치면 초성 이응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뭐 한두 글자 입력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많이 입력할 때는 굉장히 메시지가 길어지니까 굳이 초성이라고 얘기 안 해줘야 되는 네,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또 단점은 그 파일명들, 특히 한글로 된 파일명들, 특히 윈도우 쪽에서 카피해 갖고 온 파일명들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문제들이 꽤 있고요. 네. 그 화면에 보이기는 정확하게 보인답니다. 음성으로 읽을 때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네네네.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음성 엔진의 문제일 수도 있을까?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근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니코드를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건 보이스오버의 기능인데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웹 문서 내에 정보를 한글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 페이지를 할 때 우리가 주로 문자열 찾기를 많이 써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초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겠죠. 거슬리는 그리고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액티브엑스라는 것이 또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플래시 뭐 기반 뭐 어도비 플래시 기반의 뭐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동작시키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에서 만든 매cin토시 하나 가지고 매cin토시 OS 하나 가지고 컴퓨터를 시각장애인이 제어한다 혹은 비장애인이 제어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인터넷 환경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매cin토시에도 그럼 윈도우를 깔 수 있나 이런 질문도 하게 되잖아요. 그 맥 OS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그 운영 체제를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나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제 윈도우를 설치해서 그 부팅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부트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매cin토시로 부팅했다가 윈도우를 부팅했다 이렇게 번갈아서 하실 수 있는데 배터리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윈도우로 부팅을 할 경우에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OS를 이제 윈도우를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못 해보셨군요. 저는 일부러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적응을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매cin토시 컴퓨터에 윈도우 깔아서 쓰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일단은 매cin토시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윈도우를 설치 안 하고 두 대의 컴퓨터를 이제 나눠서 쓰고 있고 오히려 그게 현명해 보여요, 사실. 네, 적응한 이후에는 이제 뭐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 윈도우를 가상 머신에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각장애 사용자가 매cin토시 컴퓨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웹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반면에 최신 그 웹페이지들, 특히 그 동적인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구현한 그런 그 웹사이트들에서는 접근성 측면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보시면서 국내 스크린리더하고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접근성이 확보된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이게 좀 키 조작은 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장점이 있는 멀티미디어라든가 아니면 편집 툴 같은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 운영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 좀 나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맥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을 장만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좀 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은 물론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생이 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네. 뭐 맥킨토시도 도전 과제 중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시각장애인 입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맥킨토시 컴퓨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 향기를 담뿍 담아서 이 스튜디오로 가져온 여자 이민경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간 스포츠 이민경입니다. 왜? 제가 봄 향기를 오늘 좀 담아왔어요. 아니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언뜻 생각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고 말이에요. 봄인데 진짜 봄이 다가왔다는 게 바람과 네. 황사가 이 봄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네, 봄 2번 맞이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지금. 저 날아갈 뻔했어요 오늘 걷다가. 오늘 여기 세종시가 심지어는요 모래 회오리 바람이 네, 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오다가 눈에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모래는 잘 제거하셨는지. 눈 감고 왔어요. 어머나. 어떻게 흰 지팡이를 제공해드릴 걸까요? 네, 아이고 오늘 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군요. 네. 자, 오늘 영상 어떤 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하이라이트 영상 2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축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작되는 네, 드디어 시작되는 이야. 프로야구 시범 경기 영상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또 야구인데 3월에는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지만 또 K리그 클래식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3월 7일부터 시작했는데 이 3월부터는 민경 씨가 또 더 바빠지겠군요. 아, 그러겠네요. 또 즐거운 영상 있으면은 항상 추천해 주세요. 네. 자, 먼저 축구 가야죠. 네, 축구 가야죠. 3월 5일에 진행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스완지 시티의 영상입니다. 이 정도면 무슨 영상인지 네. 아마 많은 분들 예상하고 계실 네, 거예요. 한혜진 씨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맞습니다. 네. 맞고요. 네. 기성용 선수가 2014-2015 시즌 6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사고를 쳤어요. 네, 신기록입니다. 신기록이에요. 맞아요. 박지성 선수 기록을 뛰어넘었거든요. 네. 그렇- 자세한 내용 영상 듣고 와서 네.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L 28라운드 토트넘과 스완지시티 기성용의 6호 골 영상 59초 분량이고요. 함께 듣고 올게요. 자, 분위기를 좀 탈 수 있는 스완시티. 자, 기성용 기성용에게 쪽인데요. 연결됐습니다. 기성용 기성용! 슛! 골! 6호 골! 기성용 프리미어리그 한국 선수로서 최다골 기록을 작성합니다. 야, 리그 대단합니다. 6번째 골입니다. 네, 정말 저 사각에서 올 네. 시즌에 이 또 골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엄청난 활약이군요. 야, 저 어려운 저 각도에서 또 밀어넣는군요. 자, 이번 시즌에 1라운드, 14라운드, 17라운드, 24라운드, 26라운드, 오늘 28라운드까지 기성용의 골 시즌 6번째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저 왼쪽 사이드로 돌아나가면서 찬스들 많이 올 시즌에 잡는데 네. 야, 저 위치 저 사각에서 바로 골을 또 넣으리라고는 저 생각도 못했어요. 일단 슈팅이 좋았고 여기서 바로 또 다시 커팅이 됐죠. 기성용 선수가 이제 어느 순간에 왼쪽 측면 깊숙이 올라가서 여기서 가볍게 네. 밀어넣습니다. 골키퍼 사이로 밀어넣으면서 네. 사각 네. 각이 없었다. 네. 대단한 슈팅 능력 아닙니까 그럼? 예, 이거는 각이 없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지극히 기성용 선수가 예상을 하고 만든 골이었어요. 그 영상 설명을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뭐 할 얘기가 참 길긴 하지만요. 순서에 맞춰서 그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화면에 먼저 박지성 선수 사실 화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제가 이 가져온 영상이 박지성 선수 비롯한 프리미어리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영상만 따로 제공하는 루트예요. 그 사이트군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맨 앞에 박지성 선수가 나옵니다. 메뉴에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골을 넣은 후 이 양팔을 벌려서 세레모니하는 상반신 장면이 나오고요. 네. 영상 시작되는데요. 해설에 앞서서 유니폼 언급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각 팀마다 이제 홈 경기 유니폼이 있고 원정 경기 유니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기성용 선수가 있는 스완지 시티 같은 경우는 유니폼이 인기가 참 많아요. 일반 대중들도 이제 팬들도 유니폼을 다 구매를 하는데요. 스완지는 홈 경기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래 위에 흰색에 금색 글씨가 들어가는 유니폼을 입고요. 이번 2015 시즌 원정 경기에 새로 또 이제 나온 제가 처음 본 유니폼이었어요. 네, 아래 쇼츠는 붉은색에 양쪽 사이드에 검은색으로요. 아디다스 그 3선 줄이 세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디다스라고 상의에도 써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네, 화면에 보입니다. 그리고 상의에 세로로 가슴을 중심으로 반으로 나뉘거든요. 네. 가슴 왼편과 오른편 색이 달라요. 심장 쪽인 왼편은 붉은색이고요. 오른편은 검은색. 어깨 부분은 검은색 천 위에 역시 빨간색으로 아디다스 3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날씨 때문인지 반팔 그 티셔츠 안에 검은색 긴팔에 쫙 피트되는 스포츠웨어를 입고 있습니다. 유럽도 겨울이라 그러더라고. 네, 뭐 추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겨울에 축구를 해요? 그분들 축구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열정과 스포츠와 날씨는 그러니까요. 관계가 러시아 없다. 빼놓고는 다 겨울에 해요 축구를. 야. 근데 러시아에서 축구하다가는 축구 한 경기 뛰고 나면은 아마 코에 고드름 앓고 가고 막 그렇지 않아? 고드름 어는 수준이 아니라 아마 심장마비로 누구 한 명씩은 실려 나올걸요? 네, 어쨌든. 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위에 셔츠는 흰색이고요. 아래는 검은색 셔츠고요. 글씨는 상의에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영상 해설 시작할게요. 현지 시간으로 3월 5일 영국 런던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EPL 28라운드 토트넘과 스완지 시티 경기. 자막에는 스완지가 토트넘의 0대1로 뒤지고 있는 전반 19분 상황이고요. 경기장 왼쪽은 스완지 시티, 오른쪽은 토트넘 진영입니다. 현재 카메라는 토트넘 쪽을 잡고 있어요. 네.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골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왼쪽 진영 페널티 라인을 중심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앞뒤로 수비를 하고 있는 네. 중이고요. 스완지의 선수 6명 정도가 토트넘 왼쪽 진영 페널티 라인 근처에서 공을 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진영 깊은 곳에요. 그 경기장 아웃라인 쪽에 기성용 선수가 페널티와 센터라인 중간에 서 있는 테일러 선수에게 눈으로 먼저 눈을 맞추고 손을 들어서 수신호를 해요. 내가 뭐 하겠다라는 네. 표현이군요. 지금 자신이 더 앞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공을 빼줄 거거든요. 빼주면서 내가 빼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해줘 라고 지금 이미 신호를 했어요. 네네. 신호를 했고 공을 넘겨주고 기성용 선수로부터 공을 연결받은 테일러가 이미 기성용 선수의 의지를 읽고 어디로 갈지 예상을 한 겁니다. 네.
제자리에서 멈춰서더니 둥글게 공을 골대 바로 앞으로 올려 차줬어요. 지금 페널티랑 센터 중간쯤 좌측에서 골대 앞까지 바로 넘겨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딱 꽂히는 게 아니라 튀겨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끊길 수가 있거든요. 끊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올려 차줬고요. 골대 앞으로 공이 빠르게 튕겨가서요. 근데 그 즉시 기성용 선수가 먼저 공보다 먼저 골대 앞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토트넘의 왼쪽 골라인보다 더 앞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기성용 선수가 들어오는 라인이요. 네. 골대 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 골라인이 아니라 골대 라인. 골대 라인 그 아웃라인에서 골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뛰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면 사실 골을 차면 골 문에 그냥 부딪히는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예. 상황이. 각이 그런데 없다는 얘기예요. 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기성용 선수가 뛰어오니까 지금 골키퍼가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네 지금 요리스 골키퍼가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있거든요. 토트넘 골키퍼인데 지금 기성용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기성용 선수가요. 공이 튀어오는 거를 요리스 다리 사이로 오른발로 이렇게 살짝 밀어넣어요. 이게 바로 앞 발등으로 찼으면 당연히 골문에 부딪히는데요. 거죠. 네, 내 자신의 오른발 안쪽으로 요리스 선수 다리 사이로 쓱 굴렸습니다. 굴렸어요. 요리스 선수가 주저앉으면서 사실 엉덩이에 끼면 이거 못 들어가는 골이었거든요. 근데 엉덩이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들어간 공이 살짝 안쪽으로 해서 골대 오른쪽 모서리에 꽂혔습니다. 그거 제대로만 앉았어도 그거 막는 건데. 예. 이렇게 1대1 동점이 됐어요. 단 0.1초 차이로 예. 굴러 들어갔군요. 사실 뭐 골키퍼는 골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골키퍼를 탓할 수 없겠지만 기성용의 기술은 참 대단했네요. 네, 이거 각도 안 나왔고 수비수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기성용 선수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요. 요즘에 등에 날개를 달았다고 봐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싶을 말이죠.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 또 들어가서 튕겨오는 공을 네. 살짝 밀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또 미리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네. 수신호를 보내고. 네. 이렇게 기성용 선수 지금 골을 넣고요. 바로 이제 또 세레모니를 갑니다. 그렇죠. 셀레브레이션 가야죠. 네. 네. 경기장 사이드 쪽으로 달려 나가서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듯 양팔을 들고 막 달리다가 그 잔디에 슬라이드를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네. 그리고 양손을 꼭 쥔 채 감사의 기도를 기도 올립니다. 세레모니군요. 네, 기도 셀레브레이션 올리고요. 수원지 선수들도 기성용 선수에게 달려 나와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지금 토트넘의 감독이 보입니다. 지금 아래 위로 블랙 옷을 입었는데요. 블랙 자켓에 블랙 바지. 근데 얼굴은 하얗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하얀 얼굴에 난처함과 당황스러움. 이건 뭔지 기성용 저 녀석은 뭔가 싶은 표정이 역력해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영상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참 기성용 선수 대단합니다.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네요. 네. 네. 그래요. 지금 박지성 선수가 앞서서 이제 은퇴 전에 리그 5호 골까지 두 차례 그렇죠.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기성용은 이제 한국인으로는 골. 최다골 기록을 경신을 했고 EPL에서 네. EPL에서 뭐 난리 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지금 우선 이것만 봐도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지 단 3시즌이거든요. 네. 개인 통산으로 10호 골이에요. 예. 지금 공격수도 아니고 미드필더인데 말이죠. 맞아요. 네. 미드필더인데요. 지금 그래서 EPL 홈페이지가 지금 시끌시끌해요. 5일 이 경기가 끝나고 EPL 관련 사이트 그리고 수완지 홈페이지, 수완지 팬클럽 사이트에 막 글이 올라오는데요. 네. 보니 선수가 맨유로 떠났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보니 선수가 지금 9골을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기성용 선수가 6골을 기록했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팬들이 기성용 선수를 키 포지션 KEY에서 그렇죠. 중심 키. 포지션 전용 공격수로 써야 되지 않느냐. 보니가 네. 갔으니까 그 네. 보니 자리에 넣어라.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언어 유희를 삼아서 기성용은 가시다 신이다 해서 귀신. 네 귀신이다 이렇게 지금 칭하기도 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또 대단한 일이 또 벌어지기 직전에 어쨌든 이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참. 네, 기성용 선수의 6호 골 참 멋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완지는 토트넘에 2대3으로 졌습니다. 안타깝게 됐군요. 네, 지금 그런데 기성용 선수 이 수완지 계약이 언제까지
그건 제가 확인을 네, 아직 못 제가 해봤네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예정인데요. 네. 뭐 끝나고 나면 러브콜이 지금 오지 않을까. 네, 대형. 네, 팀, 대형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그러게요. 뭐 아스날, 첼시, 뭐 앞날이 뭐 창창합니다. 중에 하나가 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또 새벽에 반가운 소식이 또 있었어요.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인데요. 영상으로는 제가 아직 안내를 못 해드렸고요. 오늘 새벽 경기 결과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 30분경이었어요. 왜냐면 영상을 해설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영상이 잘라서 올라온 영상도 뭐, 많이 없죠. 네, 또. 아직 뭐 제대로 올라온 게 없어서요. 네. 통으로 있는 거는 있는데 너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해설이 들어간 것들이어서 그렇죠. 네. 좀 고르긴 그렇고요. 1시 30분부터 시작한 경기였습니다. 네. 독일 파더보른의 벤틀러 아레나에서 2014-15 분데스리가 24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레버쿠젠이 파더보른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에요. 손흥민 때문이야. 네. 이게 그냥 승리가 아니라 손흥민 때문이야. 네, 그런 거죠.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레버쿠젠하고 파더보른 둘 다 유효 슈팅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 그래서 전반에도 사실 골이 터질 줄 알았어요. 어허. 그런데 다들 수비를 잘 해줘서 넘어갔다가 후반 28분에 네. 레버쿠젠이 다행히도 선제골을 터뜨렸어요. 손흥민 선수가 터뜨린 건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선제골이 터지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좋게 급격히. 흐르죠. 네. 그리고 나서 단 10분 뒤인 38분에 손흥민 선수가 카를로스가 보내준 크로스를 네, 골로 연결을 시켰고요. 네. 마지막 추가 시간에 또 아크 정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슛을 날려서 총 2골을 넣었습니다. 네. 네. 16골이 됐어요. 네, 16골이 됐고요. 이날 결국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범근이 갖고 있는 20골에 도전하고 있는 네. 손흥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 덕인가요? 후배들 참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사실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물골을 튀지 않았다면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빅리그에서 네. 유럽의 빅리그가 4개 있잖아요. 독일, 영국, 네. 분데스리가, 세리. 세리아, 그다음에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까지 4개가 네. 있는데 이 빅리그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네. 축구 선배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요즘에 해외 축구 보면은 재미가 맞아요. 있어요. 해외 우리나라 축구에 선수들이. 취미를 가지셨다고 이번에 하시면서. 아니 이게 기사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들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참 보기가 좋고 듣기가 비를로 좋습니다. 팬도 되셨고 산신령 팬까지 되셨고. 아 산신령 참 멋있습니다. 자, 그럼 야구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영상 소개를 해드릴게요. 3월 7일 엊그저께를 기점으로 드디어 KBO 시범 경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2015 타이어뱅크 KBO 시범 경기 3월 7일 포항에서 진행된 두산과 삼성의 경기고요. 두산의 김현수 선수가 경기의 호수비를 했던 영상입니다. 슈퍼 캐치. 네. 해설에 앞서서 영상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초 영상 함께 할게요. 이번엔 몸쪽 잡아당깁니다. 왼쪽 멀리 좌익수 뒤로 이동 워닝 트랙. 자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김현수 대단하군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타구였거든요. 네, 더군다나 바로 펜스 앞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아끼지 않는 저는 수비가 김현수 선수만이 볼 수 있는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기가 막힌 수비다. 네. 라는 얘기까지 나왔군요. 딱 소리가 났을 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심장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들었는데 갑자기 잡더라고요. 네. 참 경기를 잘 읽으셨어요. 네. 자, 어떤 영상이었는지 한번 네. 해설을 들어보죠. 네. 네, 지금 자막이에요. 두산과 삼성 3대2 상황이고요. 4회 말입니다. 해설에 앞서서 양팀 유니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두산은 상의가 짙은 네이비색 반팔이고요. 반팔 끝 그 팔을 감싸는 밴드 있는 부분에는요. 가로로 흰색 2줄이 있습니다. 하의는 흰색 긴 바지고요. 보통 야구 선수들은 종아리를 타이트하게 감싸는 이 압박 타이즈를 신거든요. 네. 그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고 또 다칠 부상 위험도 있기 부상, 때문에요. 그리고 삼성의 유니폼은요 아래 위 흰색이고요. 전체적으로 검은색 스트라이프가 세로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검은색은 아니고요. 파란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바지 양 사이드 쪽에는 두껍게 두 줄이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두산은 그 상의하고 똑같은 짙은 네이비색 모자를 쓰는데요. 삼성은 원색에 가까운 파랑색 모자를 착용합니다. 네. 영상으로 돌아가서요. 현재 삼성의 공격 상황이에요. 네. 두산의 투수 유희관이 네. 오른쪽 다리를 가슴 앞으로 쭉 끌어당겼다가 몸을 회전을 하면서 왼손으로 공을 던집니다. 왼손 투수입니다. 네. 삼성 7번 김상수 선수가 좌측에서 스윙을 하면서 오른팔로 길게 공을 뽑아냈습니다. 네. 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딱. 네. 저도 딱 이 소리를 듣고 이거는 쭉 갔다. 뻗어 나가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상대로 좌중간으로 공이 쭉 뻗어 나갔습니다. 제대로 맞았어요. 제대로 맞았어요. 이대로 가면은 홈런 아니면 못해도 2루였어요. 무난하게 그런 공이었는데요. 두산의 좌익수 김현수 선수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공을 바라보고 빠르게 계속 뛰어가고 네. 있어요. 홈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네. 지금 펜스에 공을 막 이렇게 맞은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맞기 직전. 맞기 직전인데 이거 사실 펜스에 맞았으면요. 띠릇하죠. 2루 넘어왔을 것 같아요. 오, 왜냐면 김상수가 또 발이 빠르기 때문에 3루로도 갈 수 있는. 그것도 그렇고 공이 제대로 맞아서 속도가 빨랐어요. 오. 속도가 빨라서 튀겨서 나와서 굴러가면은 이미 펜스 가까이 뛰어간 김현수 선수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펜스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3루도 허용할 수 있는. 예,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볼이었어요. 김현수 선수가 이때 펜스에 공이 딱 부딪힐 것 같으니까 자리에서 뛰어 올라서 자신의 몸을 펜스에 먼저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면으로 뒤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옆면으로 부딪히잖아요. 오, 네. 공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옆면으로 부딪히면서 공을 잡아내고요. 옆면으로 부딪혔으니까 반대쪽 옆면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재밌었던 게요. 반대쪽 옆면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툭 주저앉은 게 아니고요. 반대쪽 옆면으로 마치 새색시가 옆으로 앉듯이 이렇게 스며시 주저앉았습니다. 네, 다리를 한쪽으로 꼬고요. 그러다가 어머 하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거 숨겨둔 영상이다. 이건 네. 해설이 없으면 전혀 느낄 수 없는 네. 새색시. 물론 뭐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왔을 텐데. 아니 엄청 귀여웠어요. 또 그렇게 동작이 나왔군요. 네, 이거는 정말 옆면으로 이렇게 스리 살짝 앉았다가 어머 하고 일어나는 그런 동작이었어요. 김현수 선수가 잡은 공을 바로 2루로 넘겨줬고요. 네. 삼성의 그 3루 주자였던 이미 출루가 나갔던 박혜민 선수는 홈인을 했고요. 네. 김상수 선수는 플라이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었네요. 네. 뭐 슈퍼캐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재밌게 또 살짝 슬쩍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어머 하고 일어나는. 왜 그때 당시 다리를 꽈을까? 꼬은 게 아니고요. 양 다리를 이렇게 딱 부딪힌 거예요. 쫙 그렇군요. 붙인 거예요.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색시처럼. 네, 부딪히기를 온몸을 왼쪽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뭔가 좀 정신도 없었겠고. 네, 몸을 어떻게 가누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었을 근데 거예요. 다리에 쏙 붙이고 앉아가지고 네, 어머 하고 일어나. 참 예뻤어요. 김현수 선수의 예. 영상까지 맞아요. 보셨군요.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준비하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네, 우선 야구 지금 기대되고요. 야구 같은 경우는 은근히 또 재밌는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또 내일부터 또 시범 경기가 또 일정이 이어진다고요? 네, 우선 지난주에 진행됐던 경기 결과를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월 7일 토요일에 진행됐던 SK와 롯데 경기에서는 SK가 2대1로 이겼고요. 두산과 삼성 경기에서는 두산이 9대4로 승리를, LG와 하나의 경기에서는 한화가 3대9로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두산이 9대4로 이겼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진행됐던 SK와 롯데 경기에서는 롯데가 1대9로 승리를 했고요. 두산과 삼성전에서는 삼성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LG와 한화 경기에서 LG가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LG 하나가요. 토요일을 서로 점수를 1승 1패를 했어요. 토요일에 하나 선수 팬들이 참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랬고요. 내일 진행되는 경기 잠시 안내를 드릴게요. 네. 포항에서 기아와 삼성이, 그리고 마산에서 KT와 NC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사직구장에서 LG와 롯데,
목동구장에서 두산과 넥센, 대전에서는요 SK와 한화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야구팬 여러분 많은 또 관심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민경 씨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귀가 솔깃 눈이 번쩍해지는 멋진 영상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3월 9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